안녕하세요. 시티증권에서 주식 채권 담당하고 있는 원준영 전무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제가 중심을 두고요. 올해 2021년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행 시장이 진행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21년 그 시장 환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작년에 의해서 올해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변동폭이 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국채 금리 변동이고요.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 추이 이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밑에서는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이 한 해를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4월 이전과 그리고 8, 9월 이후 이 세 군데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초에 아마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그 백신이 나오고 경기는 크게 회복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서 그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1%를 뚫고 1.5%를 뚫고 2%까지 가지 않을 거냐, 10년짜리 트레저리 일드가 이런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이 4월에 저희가 이제 후아롱 사태도 이제 터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델타 변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하나 생기면서 시장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까?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경기가 좋아질까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생기면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트레저리 일드는 좀 안정화되는, 빠지는, 결국 이제 그 안전 자산인 그 미국 채권을 이제 살려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아래표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발행사들의 금리 수준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연준이 어떠한 행동을 보일 건가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우리가 2023년도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땡겨져서 우리가 2022년 내년 하반기면은 금리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파되면서 다시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그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주식 시장은 이런 금리보다는 성장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올해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그 발행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행 물량은 작년도 대비해서는 한 25%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한 25% 정도 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크게 조달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큰 숫자가 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재작년 대비해서는 좀 늘어나는, 한 25%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표에 보시게 되면 스프레드는 어떻게 됐냐. 왼쪽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간 게 코로나 때 스프레드가 미국 IG 지수가 거의 100 정도였는데 그게 보시게 되면 뭐 350, 400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100 혹은 그 이하, 그래서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시사점은 오른쪽 밑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이 돈의 유입이 좀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지를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2020년, 21년 보시게 되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에 대한 펀드의 돈들은 굉장히 많이 플러스로 순증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올해부터 저희가 하이힐드 쪽에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하이힐드 쪽의 기업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투자자들도 이제 자금 공급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한국 시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시아 시장과 한국 시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행 물량 대동소이합니다.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최종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수준,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준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기는 어느 쪽을 많이 발행했냐라고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고들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슈 입장에서는 좀 긴 쪽, 그래서 7년, 10년, 30년 물의 발행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투자자들 움직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초반에 그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는 숫자들은 코비드가 터졌을 때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당시에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더 지불했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올해 보시게 되면은 좀 굉장히 안정화되게 반영됐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외화 채권 시장은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요. 통상 보통 200억 불 정도가 공모 시장에서 한국이 발행되는데, 작년에 한 250억 불 정도 발행됐고요. 올해는 이제 400억 불 이상 공모 시장에서 발행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한국 민간 기업들,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발행 물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선조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그 1월달, 특히 1월달,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발행하는 또 6월달, 7월달 발행 물량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10월달도 저희가 통상 이 세 군데가 저희가 제일 발행 물량이 많은데, 발행 물량이 많았고, 특이한 점은 늘 우리가 이제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1월달 발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또 좋은 실적을 내고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에 올수록 좀 주문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물이 대부분의 가장 많은 발행이 있지만, 그 아까 아시아하고 마찬가지로 장기물 7년, 10년, 30년 좀 긴 쪽에 이런 그 발행 물량이 좀 더 많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발행 시장 주요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ESG라고 하는 채권이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가격에 경쟁력이 있냐라고 보면, 통계를 저희가 뽑아 보니까 통상 한 7bp 정도 프리미엄, 우리 뭐 그리니움이라고도 하는데, 이 ESG 가격이 좀 더 그 스프레드가 적은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해외 확장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대거 발행을 큰 사이즈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신규로 카드사들,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 증권사들이 새로 이쪽 시장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ES 채권 시장 성장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글로벌 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왼쪽 표에 보시다시피 그 초록 색깔 그린본드의 추세는, 그러니까 그 확장성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 코비드 이후에 우리 코로나 관련돼서 이 소셜 본드도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모든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쪽은 이제 그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투자자가 피델리티든 블랙락이든 그 안에서 그 ES 채권을 더 선호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린이 제일 명확하고 그 이 디베이트에 그런 이 디베이트할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덱스도 그린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린 쪽의 채권들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소셜은 그 각 회사마다 판단 기준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모호해서 그 그린 프리미엄이 좀 적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할 때도 그린 쪽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금의 유입에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 밑 표에 보시다시피 수년 동안 그린 쪽에서의 자금의 유입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15%가 이 ESG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별로도 그 거의 모든 쪽에서 이 ESG 채권이 발행은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이 글로벌리 15%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은 발행 물량이 한 45%가 ESG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발행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 그 작년 코로나 이후에는 은행들, 그리고 지주회사들 이런 쪽에서 거의 대부분
이 ESG 쪽으로 그 발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100%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이 ESG 채권을 발행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그린 쪽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별로는 이제 오른쪽 밑에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페이지는 올해 발행된 그 해외 채권, 공모 채권들 저희가 쭉 나열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들어간 거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거는 대규모로 발행한 민간 기업들 혹은 신규로 이제 발행한 기업들을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몇 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그래도 가장 큰 사이즈로 발행한 그 하이닉스가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3년, 5년, 10년 그리고 10년에 이제 그린본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발행을 했고, 이게 인텔 인수와 관련돼서 그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해외 채권 발행을 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른쪽 차트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뭐 40%, 50%에 가까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은 SK 배터리 아메리카,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지급 보증을 해서 발행을 한 이 채권인데, 이 채권은 좀 재미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최초로 그 리파이너리 회사가 그린본드를 발행한 최초의 그 발행 채권이었고요. 그 당시에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은 최종 기준으로 해서 한 90억 불 이상 들어와서 거의 9배 이상 주문 쌓였던 이런 아주 성공적인 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LG 화학인데, LG 화학이 2019년도 그 처음으로 데뷔 발행 3개 트렌치로 발행한 이후에, 그리고 지금 2, 3년 만에 다시 시장에 돌아오셨고요. 와서 올해 그린 쪽으로 해서 5년, 10년 발행했습니다. 여기도 그 주문은 90억 불 이상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발행됐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사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데뷔한 회사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제 그린으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 이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 공항공사가 뭐 홍콩 공항공사도 있고 많이들 발행을 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주문을 받았고 또 성공적으로 잘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데뷔 이슈로서 이제 KB 국민카드가 이제 발행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서스본드로 이제 발행을 했고, 여기도 데뷔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IPG에서 그 최종 가격까지 한 40bp, 31.5bp 낮추면서 성공적으로 발행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한국투자증권이 증권회사로서 이제 두 번째로, 과거에 이제 미래어셋이 처음 이 시장을 열었고, 그 이후에 한국투자증권이 두 번째로 그 데뷔 발행을 하셔서 그 2개 트렌치로 성공적으로 잘 발행을 했고요. 지금 유통시장에서 잘 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NH증권하고 그 KB증권도 최근에 성공적으로 다 딜들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내년도도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연준이 얘기하는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돼서 더 땡길 건가, 늦출 건가. 테이퍼링이 7월달, 8월달에 끝나고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해서 저희 예상한 그때쯤 되면 좀 더 시장이 좀 채권 시장 쪽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ESG 관련돼서 이 트렌드는 이제 계속하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나는 ESG만 사겠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하는 그런 그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조를 이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좋은 실적들을 많이 내고 해서 올해 그 네이버에서 최초로 이제 발행 등극한 것처럼 많은 사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거고요. 자금 조달하는 이유는 우리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이 진출하고 거기에 해외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그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렴한 해외 달러 채권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이제 금리 전망입니다. 이 금리 전망도 뭐 3개월, 6개월마다 조금씩 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 10년짜리 보시게 되면은 내년 말쯤에서 저희가 이제 2%대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마켓 컨센서스고요. 시티에서도 이제 같은 그 의견을 갖고 있고 30년에 2.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ESG에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밑에 보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 아시아면 아시아 모두 다 이 ESG가 점점 그 투자 규모가 이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이 ESG 투자하겠다고 그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이런 투자자들 그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블랙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캘퍼스라든지 스위스레라든지 많은 주요 큰 투자자들이 ES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ES 발행은 좋은데 그럼 이게 효과가 가격적인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이러한 섹터 쪽에서 어떤 가격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7bp 정도 저희 통계에 잡힌 거에는 한 7bp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이게 등급별로 뭐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돌려봤더니 큰 차이는 없다. 이게 AA 든 싱글 A든 트리플 B든 뭐 등급에 상관없이 이 프리미엄은 있다라고 하는 걸 왼쪽에서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올해 그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발행을 했는데 기존 발행보다 얼마 정도 세이빙이 됐을까라고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 계산으로는 한 10bp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CT에서 발행한 것도 한 7bp 정도 이런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내년도 이게 한국에 돌아오는 해외 공모 채권 그 만기 물량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1월달 그리고 11월달 외에는 이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대부분이 진한 파란색입니다. 달러 채권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유로화하고 그리고 이엔화도 일부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올해 엔화 발행은 전혀 없었고요. 내년도에도 이 엔화 발행을 뭐 엔화로 발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견해로 아마 다른 통화로 아마도 달러 쪽으로 좀 더 차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눈여겨서 보는 거는 내년도에는 그 생보사들 뭐 티어 1 이 자본 신종 자본 돌아오는 이제 이러한 머추리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이게 또 저희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요. 만일 여기서 성공적으로 잘 발행이 되면 아마 많은 생보사들이 이쪽 해외 쪽 시장을 보실 것 같고 또 하나의 또한 내년에 하나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